에리나입니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와, 놀랍네요. 예. 자, 오늘 예상했던 금리 동결, 그리고 예상했던 미국 연준의 추가 부양책,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네요. 땡큐 내마녀에게 선물 제대로 받았습니다. 코스피 오늘 2,000포인트를 종가상 회복했습니다. 국가지자체 물량 정도만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국가지자체마저도 샀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는 4천억 넘게 들어왔고요. 이 폭탄이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랐습니다. 2,000포인트 밟았고요. 코스닥은 오늘 시장의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의 종가상 갈 때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일단 시황센터 가서 종가 정확하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만기를 맞아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0.38% 상승한 2002.73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분명 코스피 지수는 1976으로 출발했습니다. 무려 27포인트나 상승했는데요. 철강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이 시작된 지난 29일부터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니까 한 2조 원 가까이 유입됐습니다. 기관이 사고팔고를 반복하다가 오늘은 매수세로 마무리 졌는데요. 972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2,300억 원 정도 매수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에서도 비차익 중심으로 4,400억 원 매수 우위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이 넘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속에 또 오늘 코스닥 지수도 소폭 올랐죠. 1% 오르면서 490선을 회복했는데요. 6일 만에 490선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장 초반 매수 보이다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이 36억 원, 외국인은 118억 원 매수했습니다. 외환시장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3원 내린 1,072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연준의 추가 부양책 발표로 시중의 달러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오늘 환율은 2원 내린 1,073원을 마감시켰는데요. 하지만 연일 전저점을 경신하면서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더욱 강해지면서 하락세는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비교해서 10원이 내렸고요. 한 달 전과는 비교해서 무려 20원이 급락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150만 원 돌파하면서 오늘 2.8%, 3% 가까이 상승한 153만 3천 원으로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현대차도 장 막판에 갈수록 상승하면서 1.5% 오르면서 23만 500원에, 기아차는 0.9%, 1% 정도 소폭 상승했네요. 근데 모비스가 2% 넘게 오르면서 3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30만 1,000원이고요. 포스코와 LG화학은 강보합권이었습니다. 네, 삼성생명이 1.4%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7% 오름세 보이면서 26,250원이고요. 신한지주가 2.4% 급등하면서 38,150원입니다. 한국전력은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27,100원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서울반도체가 1.6% 빠지는 게 눈에 띄는데요. 24,000원, SK브로드밴드와 다음은 각각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CJ오쇼핑과 파라다이스도 0.8%, 0.6% 상승했습니다. 네, GS 홈쇼핑이 1.7% 오르면서 14만 1,900원, CJENM도 1.3% 상승했네요. 27,050원입니다. 반면 시젠과 젠백스는 0.7%, 0.8% 조정받으면서 각각 66,500원, 33,600원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가 장중 150만 원을 돌파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와 또 미 연준의 추가 부양책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가 152만 원까지 훌쩍 넘어섰죠. 153만 3천 원에 맞췄고요. LG전자는 0.2% 하락했습니다. 나머지 전기전자주들은 삼성 SDI가 1.6%,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가 각각 1.7%, 0.9% 상승했습니다. 코레일이 북러 철도 연결 사업에 참여 요청받았다는 소식에 철도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장 막판에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리노스가 3.6% 상승했지만 데오티아이나 세명전기는 각각 강보합권과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보험주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제외하고는 하락했습니다. 현대해상은 2% 넘게 빠졌고요. 2% 빠졌고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1.4%, 2.3% 상승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과 동부화재는 각각 1%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요 증가로 태양광 업황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OCI가 4% 급등하면서 16만 4,500원,
웅진에너지와 넥슬론은 각각 4%, 6% 급등했습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10% 가까이 급등했고요. 하나케미컬과 S에너지는 2.7%, 3.4%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동양그룹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동양과 동양네트워크스는 상한가 기록했고요. 동양생명은 2% 정도 오르는 모습 연출했습니다.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소식에 박근혜 주가 반짝였습니다. 비트컴퓨터와 아가방 컴퍼니가 5% 넘게 급등했고요. 이지는 12% 오름세 나타나면서 38,000원. 대부분의 박근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특징도 챙겨보겠습니다. 사람인 HR이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와 복지 예산에 20조 원을 확보한다는 발언에 상승했습니다. 4% 오르면서 12,750원입니다. 에이블 CNC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이틀째 강세인데요. 오늘도 4% 오르면서 75,500원입니다. 여기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호재도 겹쳤습니다. 다음은 NC소프트입니다. 북미 유럽 조직을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할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 나타냈습니다. 5.7%, 6% 가까이 급등하면서 16만 5천 원에 오늘 종가 마무리 보였습니다. 다음은 4분기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종목들입니다. GS 홈쇼핑인데요. GS 홈쇼핑이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313억으로 추정되면서 오늘 1.2% 상승한 41,300원에 종가 마무리 보였습니다. 마지막은 파트론입니다. 파트론도 견조한 실적 전망이 강세인데요. 지난 11월 기록한 52주 신고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늘 5% 급등하면서 19,450원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2012년 12월 13일 기억에 남을 만한 날이네요. 코스피가 9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상 2,000포인트를 회복한 날이고요. 얼마 전 찍었던 저점 1,860포인트 대비 140포인트를 쉼없이 올라와서 당겼던 날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아주 인상적인데요. 여의도로 한번 가보죠. 여의도는 얼마나 놀라고 있을지 우리 투자증권의 김재은 애널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에 국가지자체는 결국 물량 내놓은 것 같지만 외국인들이 비차익 중심으로 엄청 샀네요. 오늘 프로그램 총 매수 규모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 현재 지금 8,974억 원 정도를 매수를 기록했는데 차익과 비차익 모두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보면은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면 차익은 2,384억, 비차익은 6,589억 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에 좀 정리를 해보면 금통위가 열리면서 금리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보시면 세계 경제는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다소 개선되어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 국내 경제가 좀 의미가 있게 전망된 게 수출과 고용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장세는 여전히 미약하다. 이 정도 좀 의미가 있었던 멘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FOMC가 국내 증시 오늘 상장에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이미 익히 좀 아침에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내년 1월부터 매달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신규로 매입하는 사실상 네 번째 양적 완화 조치가 발표된 거고 이거의 종료 시점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 경제 지표가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 참 뉴욕 증시가 머쓱할 정도로 우리는 많이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주가 153만 3천 원 오늘도 최고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도도 아직 비싼 주가가 아니다. 향후 실적을 감안하면 그런 분석이 나오는 와중에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앞으로 어떻게 포트를 꾸려가야 할지 이제는 뭔가 확실해진 타이밍이 아니냐 싶긴 한데 여기서도 혹시 조심해야 되는지요? 예, 사실 외국인 순매수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부터 좀 이어져 온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2월에도 외국인이 순매수가 이어질 거라는 것을 좀 짐작을 했었는데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좀 혼란스러운 게 지난달 내수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의 시장 상황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소외받았던 종목들, 경기 민감주들, 화학, 철강, 건설, 기계, 금융 이런 업종들이 좀 순환매적인 매기를 타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꾸리는데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새로 들어가기에도 좀 가격대가 높이 올라간 것 같아 보여서 또 펀더멘탈적으로 보면은 현재 어떤 뭐 수요가 살아난다든지 뭐 재고가 소진된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단순히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장기간 중장기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분산적인 측면에서 어떤 경기 민감주도 좀 편입을 하면서 어떤 경기에 대한 확신보다는 그래도 분산 리스크를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끌어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고 이제 확인하고 사야지 이랬던 분들은 좀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무슨 이익의 어떤 변화가 감지되거나 수치상 아주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부양책들이 나오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좀 좋아지는 혹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먼저 움직여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라면은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듯이 포트에 좀 편입을 시켜봄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탑픽 업종 정도만이라도 공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장기뷰는 현재 지금 내수주 위주에서 일부 IT 종목들 같은 거를 편입을 하자라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철강, 화학, 건설, 조선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바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화학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수요 자체가 크게 올라온 게 아니라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탑픽으로 올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삼성전자처럼 디스플레이보다는 뭐 반도체 업종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 IT 방어주, IT 플러스 내수주 여기에다가 약간 소액업종을 살짝 믹스해보는 정도, 그 정도일 뿐이지 일단 기존 포트 그대로는 좀 유지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다만 IT 쪽에서는 디스플레이보다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수익률 제고 측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도움 말씀도 주셨습니다. 뭐 솔직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김재은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수급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2,000포인트가 어떤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만기 중가가 나온 날입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웬일입니까? 오늘 2,000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죠? 네, 뭐 일단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라고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네. 부분을 좀 알고 있었는데 2,000포인트를 오늘 도달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그만큼, 수급상 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오늘의 키워드는 축복이죠. 우리에게 옵션 만기일이 축복을 줬는 날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선물에서의 대량 순매수가 조금 외국인 자체가 이어진 모습이 좀 긍정적이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3천억 원 가량 계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미결제 약정이 12월물 같은 경우에 1만 계약이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3월물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 계약이 어제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좋겠고 오늘 시장에서 올랐던 이유를 한번 따져본다면 좀 더 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미국계 자금이 아니고 유럽계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숏텀으로 보시기보다는요, 조금 롱텀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는 이어졌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동참을 하면서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폭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관의 수급 자체가 조금 변했던 모습을 이제 좀 꼼꼼하신 분들은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투신권 자체는 매수세 자체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자체가 1870포인트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자체에서 마지막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을 출회를 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장세 속에서 지금 시장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 지수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저번에 설명을 드릴 때 어느 정도의 상승폭은 예상했었지만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던 점은 상당히 의외였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다음 주에는 코스닥이 좀 더 가주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2,000포인트는 저항 구간입니다. 저항 구간인 걸 꼭 명심을 하시고 추격 매수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분간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금일 상당히 큰 폭의 상승 자체를 일단 전기전지 업종에서 매수세가 많이 보였죠.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키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금융업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매수세 자체가 몰렸다는 것은 지금 글로벌적인 악재 자체가 어느 정도 누그러진 마당에 지금은 시장 자체를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 외국인 시각 자체가 내포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화학업종 순으로 순매수를 보이는 점이 눈여겨보셔야 될 점이었고 기간의 매수세 같은 경우에도 금융권, 금융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수세 자체가 쏠리면서요. 어느 정도 기간은 저점 매수세, 순환매장세를 연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쌍크리 수급의 금융 쪽 섹터까지 순환매 매기를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금융 섹터 가운데 하나 특징 좀 꼽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프로그램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습니까? 네, 일단 금융업종 중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KB금융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증권업종에서 하락을 나타냈었죠. 오늘은 금융업종에 또 하락을 나타냈고요. 우리가 흔히 아시는 것처럼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악재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가장 급락이 많이 나오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 한번 같이 8월달에 보시면요. 유럽의 위기가 왔을 때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던 게 금융업종이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올해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했는데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미국에 오바마가 재선을 했고요. 그리고 시진핑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가 지도자들이 바뀌는 마당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고는 대외적인 악재 자체가 지금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지금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뚜렷한 악재가 없는 한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됐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대신에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시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저점이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강해져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B금융뿐만 아니라 지금은 증권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더 가지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이롭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부분에서는 37,000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눌림목 공략을 조금 하시면 좋겠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시간 자체를요, 단기 트레이딩을 치중하실 게 아니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투신권의 수급은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라보시자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삼성전자 참 150만 원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억 속에는 아직까지 14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남겨져 있는데 어느덧 1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두 주를 살려고 하면 일반 중산층 월급 300만 원이 들어가는 정도로 상당히 지금은 비싼 주식이 됐는데요. 대체 투자도 인기를 끌고 있다죠.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ETF라든지 아니면 선물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대체 투자 방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밝혀졌고요. 기관이 매도를 해줄 때 이 물량을 외국인이 받쳐주고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할 때 이 물량을 기관이 받쳐주고 상당히 좋죠. 그만큼 손바뀜 자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조금 더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옵션 만기일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올랐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지금 또 12월 달은 크리스마스 시즌 앞두고 전후해서 어느 정도의 랠리가 조금 더 펼쳐질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바라보실 때는요, 일단 차익 실현 매물 자체가 내국민이라든지 기관에서 물량 자체가 나오는지의 여부를 가장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외국인이 오늘 상당히 강하게 끌어당겨줬기 때문에 다음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투신권이라든지 연기금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수상으로 2,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너무 기분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코스닥도 그러면 삼성전자 관련 주식이 오를 수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인식을 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에도 이 대형주가 일반적으로 오르고 삼성전자가 수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개별주 가운데 조금 특징적인 종목도 있었는지요? 예, 오늘은 코스닥에도 축복이 떨어졌죠.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코스닥 자체가 오늘은 좀 더 약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제는 약진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온미디어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TV 화면에 차트가 나가고 있을 건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박스권 어느 정도의 물량을 매집한 후 돌파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차트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차트를 어느 정도 종목 발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시청자분들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지금 가격권 자체를 돌파하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조금 나왔다고 보시면 좋겠고, 오늘 거래량 또한 어느 정도 내포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 자체를 우리가 주봉으로 한번 돌려서 한번 보시면요. 거의 하단 부분에 자체에서 거래량을 벌써 매집이 끝난 상태죠.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매집이 다 끝난 상태로 지금 121선 자체를 돌파하는 기염을 좀 토했는데요. 안에 내용적인 부분을 보시면 일단 3분기 매출 호조를 줄 수 있겠고, 그리고 4분기에 실적 호조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실적 개선세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TV 선전에도 많이 나오던데 다음 TV라는 스마트 박스를 판매를 하는 가온미디어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디지털 전환으로 어느 정도 시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당연히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보유를 하신 분들은 좋겠지만 보유를 안 하신 분들은 4,600원 밑에서 조금 더 공략을 하시고 가져가시는 방법이 좀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류의 차트들은 급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 부분을 꼭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고, 일단 다음 주에 그리고 내일도 큰 상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급의 특징적 분석까지 우리 샘플러스 로제스타클럽 이상로 전문가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날 프로그램 매수세가 9천억 이상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석 달 만에 2,000포인트를 탈환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안산지점의 성동경 대리님,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000포인트가 됐는데도 표정이 밝지 않으신데요. 잠시 후에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장에 필요한 전략 먼저 화면 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자, 내일장 전략, 내일 2,000포인트까지 온 시점에서 주식 사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여기에서 종목 고르는 꼭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세 가지 질문에 성동경 대리님은요,
선별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김지선 대리님은 오늘 지켜보자. 그리고 성동명 대리님은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봐야 된다. 김지선 대리님은 실적은 좋은데 좀 그렇게 힘이 없는 종목, 조정을 좀 보이는 종목을 사야 된다. 뭐 어떻게 돌아왔지만 결과는 같네요. LS 산전을 내일 사보자. 이거 오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두 분에게 오늘 큰 그림 얘기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알아서 조금 녹여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동영 대리님은 2,000포인트가 됐는데 선별적으로 사야 된다. 사실은 굉장히 우물쭈물하는 와중에 쭉 올라와 버려가지고 아까 애널리스트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IT 플러스 뭐 내수주 이렇게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막 낙폭과대가 올라가더니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일단 오늘 장이 2,000을 넘어서 이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을 봐서 지금 오늘 왜 2,000이 갔느냐.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이번 이제 12월물이 끝났고 1월물에 대한 행사가가 19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포지션을 잡으려면은 이 행사가가 총 최소 22개나 25개가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행사가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거나 이렇게 변동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위로 방향이 나온 거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날 기술적으로 중요한 변곡점 자리다 했는데 결국에는 위로 방향이 나왔다는 것. 예,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어제 보면은 콜풋 등가 양압이 2.97이었어, 2.79 정도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치가 거의 이제 감소를 해가지고 위등 아래등 이제 튈 수 있는 자리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위로 튀게 된 거고요. 결국에는 만기 결제가 255, 한 1950 정도 됐지 않을까 했는데 그 2,000이 넘었단 말이죠. 네. 이것은 이제 주식하고 선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 3일 오르면 뭐 이틀 연속 조정이 보이는 네네. 그런 식으로 뭐 많이 오르면 이제 좀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뭐 이렇게 되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결국엔 심리 싸움이라 한쪽 포지션에서 100기를 들어버리면은 다른 쪽에 크게 변동성이 튀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외로 2,000포인트 가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선물 시장하고 같이 주식시장을 봤던 분들은 아마 이런 현상들이 가능성이 적었지만은 그래도 있을직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률상으로 높다고 본 사람은 없었지만 결국 그냥 현실화 되어버렸다는 얘기신데 그러면은 말씀 중에 결국 방향이 위쪽으로 잡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뭘 살까에 대한 고민 속에 살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선별적으로 사야 된다고. 일단 선별적이라는 의미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매매 강도를 좀 조절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왜 위로 튀었느냐? 결국에는 11월 달은 이제 펀더멘털로 주가가 움직였다고 한다면은 12월 달은 결국엔 수급입니다. 수급의 주체는 이제 외국인하고 연기금이었고요. 기관은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투신권에서는 그게 크게 매수세가 나오지 않았고 연기금 정도만 이제 배당 목적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크게 매수를 했는데 12월 달 얼마를 매수했느냐 봤으면은 지금 1조 6천억 이상 정도 순매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4개월 연속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온 거죠. 이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좀 좋게 보고 있냐? 12월 달 들어온 지금 외국계 자금을 지금 들여다보면은 11월은 이제 유럽계, 12월 쪽은 이제 미국계 자금이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유럽계 자금은 약간 성격상 지금 돌이켜보면은 약간 좀 단타적인 면이 많습니다. 미국계는 좀 더 길게 보는데 왜 이런 우리나라를 좀 좋게 보느냐. 결국에는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확대가 됐다. 그리고 지금 유럽하고 미국, 지금 미국은 이제 재정절벽 우려가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해소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프랑스, 독일 보면은 연내 신고가가 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싸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려놨지만은 다른 뭐 대형주들, 철강이나 조선 이런 그 다음에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거의 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싼 밸류에이션도 있고 환율 측면에서 보더라도 점차적으로 지금 환율이 지금 원화가 강세적으로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거든요. 그런 면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2012년도 장을 돌아보면은 2012년도 상반기에는 뭐 미국장이 많이 오르면 우리나라는 조금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중국에 있거든요. 결국엔 중국이 이제 우리는 이제 중국에 기여하는 바가 많은데 결국에 중국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이 그렇게
빠르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는 지금 달라졌단 말이죠. 지금 11월 중국 PMI 보면은 50.6으로 해가지고 전월 대비 50.2, 2개월 연속 확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 결국엔 중국이 제조업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심리적으로 기대는 부분. 하지만 외국인들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규제가 많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중국에 기여하는 바가 많은 한국 시장으로 대신 투자를 하자. 뭐 이런 관점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들은 결국에는 이런 중국적인 면들, 상대적으로 좀 싸다. 그리고 우리나라 11월 수출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11월 지금 우리나라 펀더멘털도 괜찮다. 이런 양호하게 좀 보기 때문에 2014년도 의외의 슈퍼사이클, 슈퍼 강세장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단초들을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매 강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고르는 기준에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김주선 대리님께서는 관망하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2,000포인트가 우와 2,000포인트야 이렇게 좋아하려면 준비가 다 되고 내가 2,000포인트 가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을 때 이걸 그렇죠. 2,000을 보는 거라고 지금 너무 일단 당황스러워가지고 일단 간밤에 뉴욕이 조용했잖아요. Q4라는 게 비슷한 게 나왔는데 조용했는데 우리 그럼 오늘 이 파생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일단은 파생 때문에 올라간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현물에서도 많이 줬기 때문에 네. 일단 외국인들은 상방을 향해서 지금 베팅을 했고요. 특히 네. 많은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을 좀 뒤집으면서 네. 27포인트 정도 종가 마감이라면은 사실 Q4에 반응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리는 붙일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은 예. 준비 안 된 코스피 2,000포인트에서 우리는 이제 지금이라도 서둘러 뭔가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왜 관망하자? 사실 좀 고민은 되긴 하지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수량 자체를 크게 늘리면서 지금 가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 이제 트라이를 또 시도를 할 텐데 뭐 일단은 분할 매수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솔직히 종가에 제가 동시호가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네, 좀 빠지거나 뭐, 생각을 계속 예. 정리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일단 뭐 동향을 뭐 아까 구체적인 뭐 시향이나 이런 부분은 다 말씀해 주셨기 네. 때문에 아마 지금 기관들이나 운용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나머지 아까 얘기해 주셨던 삼성전자만 땡겼지 뭐 철강, 화학, 뭐 조선 이쪽에 좀 더 갈까요? 그렇게 하면 지수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예.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거 환율 부분도 1080원 밑으로 뚫리면서 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베팅을 했다고 보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950선에서 일단 지수에 투자하는 부분은 사실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전에 계신 분들은 뭐 축제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기분이 아주 좋지는 않거든요. 예, 약간 눌려서 갈 줄 알았는데 얼마나 정말 차곡차곡 지금 140포인트 그렇죠. 그냥 당겼죠. 30포인트 정도를 오늘 한 번에 그 배팅을 했다는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꼭 기분 좋은 상승만은 아니실 거라는 생각이 네네.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부분 빼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내일 또 외국인이 또 강한 매수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은 일단 어느 정도 발은 담글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전고점 트라이 했을 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면서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수량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일단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발을 담궈놓을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재정절벽 협상 난항이 또 계속될 수 있는 부분과 또 EU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밤부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일 밤까지 여기서 또 어느 정도 그 조정폭이 깊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는 조금 살 수 있는 기회, 오늘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착안을 해서 한 번에 사시기보다는 접근을 해야 되고 건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고점 근처에서 주식을 아예 다 비울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 강도로 제가 지금 네, 계속 보면서 지켜보는 것도 예, 이제 예. 그만하고 뭔가를 사야 된다 이거죠. 1950에서 2000에 올라왔지만 50포인트 정도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이었다고 친다면은 여기서는 아예 비워놨다가 만약에 전고점 트라이 했을 경우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2050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로 소위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 될까요? 그거 하나만 좀. 뭐 일단은 가격대는 다양하겠지만. 뭐 종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삼성전자나 이제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 쪽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되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도 솔직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 수급에 좀 좌우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이 정고점 근처에서도 이제 추가 관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수를 조금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네. 뒤늦게
이제 자문사나 혹은 기관 쪽에서 붙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예요? 뭐 기관들이나 좀 투신 쪽이나 네네네. 이런 쪽에서 지금 사실 많이 비워놓은 그렇죠? 상태로 저는 예.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아마 오늘 그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한두 번 정도 더 이제 매수세를 유지를 시켜준다면 네, 뒤늦게 기관 또 쪽도. 따라올 가능성도 있고 펀드 물량도 10일 연속 지금 환매가 나왔지만은 항상 그렇거든요. 정고점 뚫으면은 펀드도 다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도 다시 한 2,100에서 좋아지면서. 200까지도 뭐 충분히 한 번에 갈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그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이렇게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마감 5분, 10분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참 바뀌니까 모두가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발빠르게 대처법을 주셨고요. 자, 성동영 대리님이 선별적 매수, 그 얘기는 곧 이제 2,000포인트에선 매매 강도를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와 종목 고르는 기준 같이 좀 들어보죠.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점선으로 보이는 라인, 이게 이제 1960에서 70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 중요했느냐? 2012년도 이 상반기 때, 이 봄이죠. 네. 이 정도 라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지지를 했던 라인이거든요. 이것을 오늘 뚫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황했던 이유 중에 하나고, 결국에는 지수를 이렇게 뚫어놨을 때, 결국엔 펀더멘탈이 아닌 수급으로 장이 갔을 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추세에 역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좋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빠지겠지. 뭐 조정 나오면 사자. 이런 게 아니고 따라 붙자. 이렇게 좀 공격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김지선 대리님도 일단 내일도 외국인 사면 뭔가는 사야 된다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오늘 일단 오버슈팅 감이 있기 때문에 뭐 내일은 뭐 오전장 한번 보시고 오후장 뭐 들여보다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네.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지수를 지을 때 이 1670, 이 의미 있는 지수는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격적으로 좀 좋게 시장을 좀 보시되 결국에는 매매 강도를 이제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는 이제 이유는 한 세 가지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거래 대금이 좀 낮고 생각보다 지금 거래가 많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완연하게 중기적으로 강세장을 들어가 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 지금 올라오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뭐 제철이라든지 화학, 조선 이쪽이 수급으로 올라갔지 아직 펀더멘털적으로 완연하게 지금 뭐 사도 된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2% 정도 약간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고론적인 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장의 관심이 이제 FOMC가 오늘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450원 네. 이제 추가 매수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FOMC에서 다시 한번 재정 절벽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약간의 매매 강도는 이제 조절을 하시되 결국에는 분위기는 좋고 생각 자체, 사고 자체를 이제는 좀 좋게 가지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가지고 종목은 이제 무엇을 고르냐 하면은 결국에는 수급으로 가는 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무엇을 사는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거를 이제 보면은 미국이나 이제 중국이 이제 소비가 개선되는 그런 지표적으로 해서 전기전자나 이제 운수 장비 업종,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총리가 바뀌면서 이제 고정자산이 이제 투자가 활성화되는 화학이나 이제 정유, 이제 철강도 좀 들어가겠고요. 네. 미국이나 이제 유럽 이제 재정위기가 완화되는 이제 금융업 쪽 이런 쪽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수급 관심주 이제 업종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을 무엇을 고르느냐 이제 외국인 관심주를 살펴보면 한 9가지가 이제 뽑혀지는데 지금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제 리포트에서 나온 걸 보면은 이제 IT에서는 이제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것들이 있겠고 운수장비에서는 이제 현대위아, 건설에서는 대우건설, 그다음에 뭐 운수장비에서 이제 넥센 타이어,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보면은 락앤락, 그다음에 SK 화학 쪽에서 SK 케미칼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종목으로 꼽아온 거는 LS 산전. 아직까지는 크게 뭐 간 것이 없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으로도 아직 유효한 그런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 또 때마침 LS 산전 겹치니까 그 얘기 잠시 후에 듣고 그러면은 이제는 앞으로 이제 여기서 기관이 따라붙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연기금 매수하는 걸 보자, 뭐 투신권이 사는 걸 보자 이 철은 다 지나고 이제 외국인 따라야 되는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외국인 자금이 이제 어떤 거냐라서 뜯어보면 이제 미국계 미국계, 자금이거든요. 네네. 이 미국계 자금의 이제 동향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동향을 살펴보면은 이 FOMC 통화 정책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양쪽 하나 다시 한번 발표를 했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최소 12월 연말까지는 지금 이런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금 이런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수상으로 기술적으로는 지금 코스피가 5일하고 10일선을 깨지 않는 이상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가지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수급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누군가 사니까,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니까, 기계 프로그램이 사주니까 2,000포인트까지 왔죠. 자, 김주선 대리님의 종목 고르는 기준, 아까 슬슬 발이라도 좀 담궈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은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이제 뭐 기간 조정 국면에 최소 일주일 정도 있었던 종목 중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 거기다가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을 소트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네, LS 산전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보니까 또 똑같은 게 겹쳐서 저도 놀랐는데 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강하게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은 저도 외국인 수급에 좀 주목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서 뭐 지금 50포인트 정도 올라서 그래서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잠시만요. 김수선 대리님의 지금 뭔가 찝찝해하는 2,000포인트, 그 찝찝한 부분이 진정 재정 절벽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는 재정절벽이란 이슈가 굉장히 12월 달에는 연말 쇼핑 시즌이고 그런 부분, 지수가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지만 연말이나 연초 네.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지만은 이 부분이 계속 화두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제 시황까지만 해도 이제 Q4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또 떨어지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재정절벽 쪽에 다시 버냉키 의장이 포커스를 옮겨주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걸 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당분간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뉴욕 증시 분위기를 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 전부터도 재정절벽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 찬스는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현금을 보유하고 좀 많이 기다리는 쪽이 많았거든요. 근데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예, 한 2주 정도 기다렸는데 뭐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스탠스는 유지를 하고 싶고요. 그 한 번에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LS 산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 네, 그럼 LS 산전 먼저 우리 김수선 대리님이 좀 설명을 시작해 주시고 성동윤 대리님도 이따가 보충 같이. 예, 또 두 분 가격대가 다를 수도 있어서. 예. 예, 일단 LS 산전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예전에 한창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여담으로 제가 주말에도 저희 집에도 그 정전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요? 누가 불을 끈 게 아닌데? 예, 그건 아닌데 이제 그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그 전력난 집이 뉴스에 나왔어요? 아니 그 동네 자체가 그쪽이 다 이제 좀 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집이 어딘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예, 그건 근데- 별로. 예, 전력난 관련해서 블랙아웃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는데 SK라는 종목하고 LS 산전이라는 종목이 거기에 이제 수혜를 충분히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비 투자가 지금 굉장히 계속 되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설비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3분기에 이제 이익이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4분기에도 계속 강하게 이익이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종목이고 이라크 쪽에 변전소 이제 그 수주된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면서 저점을 계속 이탈을 안 하고 또 저가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의 어떤 분할 매수도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어느 정도? 예, 수급을 한번 마지막으로 예. 보여드리면 오늘의 뭐 키워드는 수급이니까 지금 누적으로는 뭐 한 2주, 한 달 사이에 27만 주 정도 들어왔고요. 꾸준하게 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조금 매도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대한 포커스가 향후 시장에 더 맞춰진다면은 전고점 이상 트라이를 또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저는 가격대 부담이 좀 없는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무리 올라가지만은 사실은 자신 있게 이렇게 삼성전자에 잡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조금 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여전히 저는 오늘 지수는 올랐지만은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 제 원칙은 그렇기 때문에 7만 한 300원이지만은 내년 그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내일 시초가 정도에 충분히 잡아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매도가는 일주일 정도면 한 7만 3천 원 정도까지도 네. 계속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한 6만 8천 원 정도면 마이너스 5에서 6%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는 저는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혹시나 뭐 외국인 쪽에서 뭐 오히려 시장 성격이 너무 요즘에 빨리 바뀌니까 네. 뭐 매도세 강하게 나오기 시작한다 하면은 일단 손절가는 설정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LS 산전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동용 대리님은 또 어떤 비슷한 얘기 혹은 똑같은 얘기라도 약간 더 보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적 부분도 사실 궁금하고 아까 뭐 증설 얘기도 설비 투자 얘기도 잠깐 짧게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10만 원 갔을 때
이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 그렇죠. 쪽이고 이제 전력 쪽이거든요. 지금 뭐 탐방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중국 쪽 전력난 얘기는 이제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뉴스 쪽에서 이제 전력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스마트 그리드 쪽, 재생에너지 쪽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한번 주목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중장기 투자자, 뭐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꼭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셔야 될 종목이고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런 기존 사업 부분만 아니더라도 그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모든 사업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좀 잘 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쪽에서 보냐면은 이제 중동 쪽에서도 이제 수주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부품 이쪽에도 지금 진출해 있는데 연간 한 50% 이상씩 지금 고성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14년도 이제 내후년에 되면은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요. 결국에 그리고 지금 뭐 많이 회자됐던 뭐 셰일가스나 그다음에 LNG 같은 이쪽에도 들어가는 후륜관이라고 하는 약간 기존 파이프보다는 약간 두꺼운 그런 관을 좀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자회사는 이제 LS 메탈 쪽에서 그런 거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도 지금 보게 되면은 LS 메탈의 매출 비중의 25%를 좀 차지하고 영업이 60%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LNG 부분도 지금 우리나라, 중국, 일본 할 거 없이 모두 지금 LNG 수요가 지금 늘고 있거든요. 중국 쪽은 특히나 그 LNG 저장소 이런 것들 증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익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좀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예전에 이제 10만 원 갔을 때가 이제 그 중국 쪽 진출했을 때 한창 기대감이 고조됐을 텐데 그때까지 지금 중국 쪽 그 실적 부분만 또 가세가 된다면은 이런 전고점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하게 트라이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매수 적정가는 지금 현재가로서도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지금 480선이 한 67,500원으로 보고 이 선이 이제 붕괴되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추가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좀 성장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장사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S 산전 가격대도 비슷했습니다. 오늘 똑같은 중복 추천이 나왔습니다. 아주 짧게 한마디씩 지난주 종목에 대한 AS 들어볼까요? 자, 김수환 대리님 매일 유업이요. 예, 일단 뭐 손절가 위로 지금은 올라와 있지만 장중에 떨어졌었고요. 지금 일단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오히려 드려야 될 것 같고 수익률 자체는 지금 크진 않지만은 많이 좀 등락이 있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코스닥 종목을 코스피로 옮기면서 매일 유업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도세 때문에 지금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물량을 다 분할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지만은 저는 다시 추세를 만들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시장 자체가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성동경 대리님의 코이즈, 이 종목도 AS 들어볼 텐데 변동성이 좀 커요. 오늘도 신고가를 내긴 했는데 네. 좀 무섭습니다, 매일매일. 네, 그래서 예. 뭐 중소형주에서 나타나는 이제 특징인 것 같고요. 뭐 중요한 점은 저 자리가 이제 고점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거 봐서는 아직까지는 뭐 고점 징후는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디스플레이 업종이 뭐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뭐 업종이 호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도 되실 종목으로 좀 보입니다. 네, 거래 터지고 확실하게 밀리지 않는 한 괜찮다. 코이즈 AS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함께 해주셨었는데요. 성동경 대리님, 김주선 대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공통 추천으로 내일 LS 산전 매수 추천을 받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자 늘장 2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